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이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리는 출근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씁쓸한 다크맛 초콜릿 같은 우리 청춘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격려를 선물하는 시간, 고디바 다크맛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장수돌 침대이자 멀티 엔터테이너 설기입니다. 엔터테이너가 붙었네요. 이제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는 뭐 니노 막시무스 카이저스 쭉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쭉쭉 붙었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는 걸로. 시즌 막바지가 기대가 되네요. 네, 시즌 막바지에는 막 사족이 엄청 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어떤 날이냐면 저죠 설기가 DJ로 첫 데뷔를 하는 날이에요. 마참네. DJ로. 네. 다들 이제 당금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DJ부터 하나하나 전복해 나가보도록 할 거니까 다들 박수 한 번씩 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좋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니로, 소요, 쿠쿠가 함께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당금의 밥솥 쿠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금의 앰비션 보이 소요입니다. 네, 그리고 당금의 으라차차 스포츠맨 니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시그니처 인사 굉장히 인상적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녹음일 기준이죠. 오늘 기준으로 지난주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요. 5월에는 이렇게 기념일들이 많은데 다들 어떻게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일단 가정이 없잖아요. 네? 이제 어머니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 개인적인 가정은 없다 보다 하니까 그런 말이군요. 네. 예, 큰 오해가 생길 뻔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5월 달은 시험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자격증이랑 새로 인적성 검사도 처음 해보고 그렇죠. 해서 딱 오늘 녹음 당일날 끝나고 녹음에 왔는데 그래서 5월이 지금 절반이 벌써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하면은 일주일 지나 있고 또 뭐 준비하느라 또 하면 또 지나 있으니까 쉽지 않은 5월 상반기였다. 네. 그렇게 저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5월 어떻게 지내셨나요? 다들 특별한 일이 있으셨을지 궁금한데. 저도 아무래도 5월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좀 뵈러 가지 않았나 싶은데 원래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내려갔다가 이번 주에 또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수 목요일 날 잠깐 공강을 틈타서 갔다가 왔습니다. 네. 좋네요.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기가. 그러면 쿠쿠는 어땠어요? 네, 저는 어린이날이랑 이제 어버이날 있던 주에 본가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에는 가족들이랑 갯벌을 다녀왔어요. 그랬는데 확실히 체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갯벌에서 오래 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갯벌에 갔지만 그냥 갯벌에 있는 그 오두막 같은 데서 낮잠만 잘 자고 왔습니다. 볕이 뜨겁진 않았나요? 따뜻했어요. 다행이네. 꿀잠 자고 왔네요. 네, 잠을 잘 자고 왔습니다. 근데 다들 갯벌 가보셨나요? 저는 동해 사람이라 갯벌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뻘이 서해 있죠. 그쵸? 맞아요. 저도 저도 서해 어렸을 때 체험학습으로만 갯벌 가가지고 막 조개 캐고 그랬던 기억은 있는데 맞아요. 네. 좀 삽도 없어서 숟가락으로 폈었거든요. 그 펜션에 있는 숟가락 들고 숟가락으로요? 네. 숟가락으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진짜요? 그거만한 게 없어요. 그게 또 좋은 이제 그 기후가 되는군요. 그렇죠. 네. 서로 내기도 하고 얼마나 했는지. 그죠. 그래서 뭐 똑같이 퍼내는 도구 아닙니까? 그럼 다음번엔 숟가락을 챙겨가는 걸로 할게요. 네, 다른 기구 뭐 필요하지 않고 뭐 홈이 뭐 이런 거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숟가락으로 다들 한번 갔을 때 다들 체험 한번 시켜주는 걸로 그게 또 어린이들한테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뻘에서 주무시고 자고 바로 집으로 와서 또 자고? 또 자고. 휴일이 정말 엄청난 휴일. 네, 그때 휴일을 잘 보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잠을 잤다. 네. 정말 좋은 힐링이네요. 거의 호캉스가 아닐까.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잘 자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휴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5월 어린이날
뭐 이럴 때도 다 연습하느라 보내느라 시간이 없었고 아이고. 다만 저는 이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요. 또 이제 영상제 촬영도 마무리했고 이제 슬슬 여유가 시작됐으니까 저도 오랜만에 본가로 한번 내려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정의 날 즐겨야죠. 네, 가족 챙겨야죠. 맞아요. 네. 저도 가족 챙길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황을 한번 다 들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고디바 다크맛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TM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찾아오세요. 여기는 고디바. 네, 이번 주 고디바 다크맛 사연을 들어보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 금다밭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금다밭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을 위해 쿠쿠가 코너 설명해 주세요. 네, 금다밭은요. 금주의 짜증 다 받아들임의 줄임말인데요. 사소하지만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은 짧은 고민을 듣고 우리 멤버들이 사연자분 대신 화도 내주고 한마디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도 전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금다밭은 당근 멤버의 사연으로 당근 멤버의 고디바, mem디바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궁금해지죠? 벌써부터 궁금. 저는 어제부터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아주 가슴 떨리는 밤을 보낸 것 같은데. 확실한가요? 누군가 그럼요. 특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이 이게 해당되는 네. 사람이 얼마 없다 보니까. 얼마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님 어떤 사연이죠? 네, 사연 제목은 하루가 30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부지런함을 추구하는 감자입니다. 사실 전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늘 추구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 단위로 쪼개서 할 일을 딱딱 소화하는 건 너무 힘들고요. 제 성격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애초에 욕심대로 세우기도 하지만요. 결국 문제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원래 할 일도 해야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 정말 자고 싶거든요. 근데 놀고도 싶어요. 밀린 강의도 들어야 해요. 운동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활동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한답니다. 제가 하나를 포기해야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그러다 보니 잠을 못 자는 날도 꽤 많습니다. 전 미래의 체력을 끌고 오는 걸까요? 아님 정말 체력이 정말 너무 좋은 걸까요? 다른 당근 멤버들은 활동도 많이 하고 학교에도 열정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은데 다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부지런함을 추구하는 감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당근의 감자 하면은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하죠. 네, 맞아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누굴까? 전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감자님께서 당근 멤버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설기도 바쁘지만 또 여기 바쁘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맞아. 네, 인턴도 하고 있고 당근팀에선 쇼츠도 만들고 스크립트도 쓰고 또 인스타 관리까지 하시는 바쁘디 바쁜 니론님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이거를 제가 대답을 드려도 되나 싶은데 근데 이미 우리 당근의 감자님께서는 하고 싶은 거를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미 하고 있고 뭔가 쪼달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충분히 잘 수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제가 봤을 땐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욕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욕심이다. 예. 왜냐면 충분히 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사연에 쓴 거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더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욕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딱 알 거예요. 뭔가를 이제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아무리 시간을 쪼개도 절대적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사람이 잠을 안 자면은 그렇죠. 능률도 떨어지고 피폐해져요. 이게 저희 회사 사람들도 보면은 야근이랑 그 조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찍 출근을 월요일 날 말짱했던 분들이 수요일만 딱 지나가면은 다크서클이 무슨 입술까지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감자야. 절대 감자야.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무리하지 말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한번 끝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바쁘디 바빠 현실 사회를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늘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학기에 정말 욕심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간 번아웃이 너무 세게 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예, 여기서 뭔가 더 하고 싶은 욕심은 알겠으나 예, 가끔은 이제 포기할 용기도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 정말 시간 관리를 하고 싶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잠을 줄이거든요. 잠 줄이고 쉬는 시간을 안 가져요.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정확히 이제 깨달아가지고 가끔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은 걸 알겠지만 포기하는 것도 좋을 거다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네, 모든 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감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잘 들어봤고요. 패널들의 시간 관리법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DM, 팟빵,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익명 구글 폼까지 당신들의 근공강은 항상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소하고 짧은 고민부터 진지한 고민까지 망설이지 말고 사연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번 주 고디바 다크맛 사연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어떤 사연인가요, 쿠크님? 네, 닉네임 유명한 투리구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영원한 이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혹시 여러분은 영원한 이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3년 전 겨울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할아버지와 이별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온 저는 솔직히 아직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생각 그 이상으로 많이 힘들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조차 할아버지가 이곳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니까요.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너 진짜 죽을래? 아, 나 진짜 죽고 싶어 그냥. 평소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죽음에 관한 말들. 하지만 저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보기에도 쓰기에도 듣기에도 말하기에도 아직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최대한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단어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랄까요. 할아버지가 떠난 이후로 할머니 핸드폰 벨소리만 들어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병원이 떠올라 아예 할머니 핸드폰까지 바꿔드렸어요. 처음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특히 밤만 되면 할아버지가 떠오르니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어요. 앞으로 살면서 할아버지를 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죠. 한 번만이라도 할아버지를 안아볼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는데 분명 할아버지도 이런 저의 모습을 원하는 건 아닐 텐데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봐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회피였습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않으면 슬퍼할 일도 없을 테니까.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어버이날을 맞아 1년 만에 아빠를 따라 할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도저히 할아버지한테 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저도 회피가 옳지 않은 방법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극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기억만 떠올리면서 웃어보려고 해도 결국 끝은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에 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결국 이렇게 뻔히 울 거 왜 할아버지를 생각했나 하면서 엉뚱한 자책을 하게 되죠.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어요. 극복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더 힘들다면 극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이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사연을 보내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저의 감정을 여러분께도 전가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큰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작은 위로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고 감사한 일이니까요. 사랑하는 할아버지와의 영원한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이신 유명한 트리구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패널들에게 너무 무거운 사연을 보내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하는 트리구세님께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기 어려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놔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은 다들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사연자님과 같이 영원한 이별을 겪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상실감으로 인해 힘들어했던 적이 있을까요? 사연자분께서 이제 할아버지와 이별을 한 거잖아요. 네. 사연을 듣고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둘째 큰아빠죠? 작은 아버지께서 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작은아버지가 아무래도 명절 때만 뵙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게 와닿진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왈칵하고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도 매년 보던 사람인데 없구나 그런 걸로 생각하면서 그래가지고 사연자 분은 근데 오히려 저보다도 더 친하게 지냈던 분인 거잖아요. 친밀한 관계였으니까 제가 그때 느꼈었던 상실감이나 슬픔보다 더 클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긴 하네요. 네. 맞아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무게감과 공포감이 꽤나 많이 큰 일이다 보니까 친하지 않아도 그렇게 다가오는데 과연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신 사연자님께서는 얼마나 더 힘드셨을지 저희는 그렇죠. 또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다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네, 제 경우에 비춰보면은 저도 중고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연속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있다 보니까 되게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이게 그동안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떠나갈 수가 있구나. 한 번도 이제 보질 못하고 아까 사연처럼 이제 뭐 포옹을 하거나 만질 수도 없고 그렇다는 게 되게 큰 공포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사연자분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 내적 친밀감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 때마다 계속 받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아마 크셨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도.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중학교 3학년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아마 저는 성격이 비슷했어서 약간 워커홀릭에 좀 더 제 인생에 좀 더 집중을 하던 시기였어가지고 외할머니가 아프신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지만 많이 못 챙겨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후회가 너무 컸었었고 그래서 그 상실감을 벗어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다들 경험이 하나씩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공감하고 있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맞아요.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이렇게 그 멈칫멈칫 하시는 게 맞아요. 다들 20대고 첫 이별을 경험할 나이에 있다 보니까 저희 패널 분들도 그렇고 역시 많은 이별의 순간에 겪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투리구슬님께서는 이런 이별을 인정하는 게 많이 힘들어서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패널 분들도 이별을 맞이한 순간보다 이별을 받아들이려는 일이 더 힘들게 다가오진 않으셨나요? 혹시 받아들이기까지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제 왕할머니죠. 엄마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왕할머니시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상태였고 자연스럽게 이제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시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거라서 이제 왕할머니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천천히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함께 병원에 갔어서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먼저 천국에 가 있을 뿐이라고 나도 이제 엄마도 아빠도 다 곧 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할머니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이제 엄마도 헤어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이별한 후에는 받아들이는 일이 고될 정도로 힘드시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미리 준비가 가능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받아들이는 일을 미리 준비를 하고 돌아가시기 전부터 마음 준비를 했으니까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사연자분께서는 어떤 일이신지 저희는 모르고 더 갑작스러우셨을 것 같으니까 준비 없이 받아들이는 이별은 더욱더 받아들이지 힘들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노력으로 그 상실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저 역시도 쿠쿠님이랑 좀 비슷하게 외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떠한 그런 이성을 갖추기 이전에 이미 돌아가실 뻔하셔서 저희 가족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제가 중3 때까지 살아계신다는 게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그랬었기 때문에 다들 마음의 준비를 미리 다 해놓아 있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더 무덤덤하게 지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었다기보다는 그 이별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내가 너무 너무 슬픈 감정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차피 언젠가는 일어났어야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이 과정이 너무 당연하게 다가오고 왔었어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조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다 맞아요. 보니까 대부분 이제 병원으로 가셔서 입원도 하시고 요양병원도 가시고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조금씩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돌아가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점점점 무뎌지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아마 무덤덤해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연자 분께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전보다도 후에 다가온 아픔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제가 전에 좀 힘들었을 때 봤던 글귀가 있는데 네. 뭔가 사람이랑 이별을 한다는 느낌은 본인한테 있어서 뭐 어떤 신체 일부라던가 아니면 그 정도의 상실감과 먹을 수도 있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손목이 잘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잊으려고 뭐 운동을 하든 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손목이 없어진 거에 대한 사실은 지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만큼 중요한 신체 일부가 없어졌으면은 적응하는 데 더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사연자분도 이 말의 의미에 따라서 하신 게 이제 할머니 핸드폰을 바꿔드리고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안 마주치려는 노력을 네. 많이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안 나게 하려고 하고 네. 한데 그만큼 사연자분도 노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노력이라기보다는 좀 아둥바둥하고 계시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하시는데 아마 사연자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 네. 몸의 일부가 나가든 그리고 그렇죠. 언젠가는 마주해야 되고 네. 뜻하지 않게 마주치는 순간도 올 거고 그래서 기분이 한없이 내려가더라도 내려간 만큼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오니까 조금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리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연자님께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기는 힘들고 좀 더 아등바등하고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투리구스님께서는 영원한 이별을 겪은 후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할머니 벨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떠올라서 가슴이 내려앉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패널분들도 이별한 사람이 떠오를 때가 특별히 있을까요? 제가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어디 뭐 같이 갔던 곳을 간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척집을 갔는데 친척집 가면은 약간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그 집만의 냄새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 생각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별에서도 뭐 그 당시에 들었던 노래를 듣는다거나 노래 진짜 그렇죠. 노래 진짜 노래가 정말 세죠. 그래서 노래 들을 때도 생각이 나고 하니까 참 이런 면에 대해서는 삶이 너무 무방비 상태로 너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가든 다 이게 그럴 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감각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받은 감각이 저희를 좀 더 아프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윤님께서는 특별히 좀 더 음악에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을까요? 저도 음악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저도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을 때 저도 처음에는 담담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 죽음 자체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인지를 했으니까. 그런데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일단 장례식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는 그냥 같이 조문하고 도와드리고 이러다가도 발인식 때나 이럴 때는 특히 더 그 감정적인 그런 게 세게 오거든요. 네. 왜냐면 다 약간 울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외할아버지의 지갑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지갑을 갖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냥 외할아버지가 쓰셨던 거니까 그냥 나도 그거 쓰면서 뭔가 외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은 그쵸. 마음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갑은 항상 지니고 다니시니까 몸에. 항상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혹시 오늘도 들고 오신 건가요? 네, 들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하나의 그냥 제 노력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네. 처음에는 되게 그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점점점 무뎌지기도 하고, 음. 외할아버지가 왠지 제 곁에 있는 것도 같고 음.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조금씩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어떤 그 누군가의 물건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는 게 거기서 오는 위로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리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어떤 매개체를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더 노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별한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이별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면 투리구슬님처럼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있던 사랑한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얼마나 이제 어떤 순간이 떠오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이제 투리구슬님처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 컸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할머니만 돌아가셨고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신 경험이 저에게는 없어서 이제 그거를 가정에 생각을 해봤을 때 할아버지가 휴게소 호두 과자를 되게 자주 사주셨거든요. 놀러 갈 때마다. 그래서 지금도 할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호두 과자만 보면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전화도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먼저 떠나게 되든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게 되든 누군가 우리가 이별하게 되면 진짜 그 호두 과자를 보면은 너무 울 것 같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순간에는 그 이별한 사람이 떠오르고 추억이 떠오르고 이제 혼자 나만 그 기억을 간직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저도 좀 더 이제 공감을 해보고 싶어서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런 순간이 떠오르지 않을까. 근데 또 투리구슬님은 자주 같이 사셨으니까 그죠. 항상 같이 계셨을 텐데 그럼 그런 그리움을 불러일으킬 요소들이 얼마나 훨씬 많겠어요. 다양하겠죠. 그래서 네, 그런 물건들이나 상황을 느끼고 겪으시면서도 이제 점차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래요. 소연님처럼.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그 조금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혹시 먼저 그렇게 이별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그 아직 이별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장례식이나 이런 의식 같은 거는 조금 더 도와주거나 설명을 해주거나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못 모르고 갔을 때 그때 받아들이는 감정이 사실은 엄청 크다 보니까 저는 그 길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가끔씩 울컥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나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이런 분위기는 이렇고 이런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어렴풋이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뭐 각자 느끼는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맞아요. 뭐 힘들 거라는 거는 어렴풋이든지 깊이 공감을 하든지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참 맞아요. 설기님 말대로 네. 그런데 지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새내기 때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가고 제가 그 운구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대입을 해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와 아, 진짜 난리 나요. 진짜 가슴 아프죠. 네 찢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이 짊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무거웠던 투리구스님은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회피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패널분들은 이런 이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회피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끼시는 거라면 회피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것마저도 저는 본인이 이겨내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회피를 하다 보면은 좀 세게 올 때도 있고 어떤 그 순간이 계속 올 거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준비했을 때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이겨내 보고 그리고 좀 더 힘들다 그러면 다시 발을 잠깐 뺐다가 하고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뭔가 복받쳐 올 때 근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반복이 있다 보면은 본인도 점점 그런 면에서 강해지실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회피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괜찮은 거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회피하는 감정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것을 맞아요. 계속 이어가서 괜찮다면 회피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연자분이 회피하신다고 본인이 회피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용기 있게 직면하고 계시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나 슬퍼서 그 생각을 잊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사연도 보내시고 그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신 거니까 이런 거는 아주 건강한 그 극복 방법이 아닌가. 저라면은 만약 제 경우에는 그렇게 하진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되게 물론 저도 힘든 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하고 좀 투정도 부리곤 하지만 뭔가 진짜 힘든 일 같은 경우는 전 좀 숨기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혼자서 네, 혼자 그냥 감내하는 편인데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정신적으로 성숙되신 분인데 그래서 이거 회피가 아니라 그냥 지금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소윤님 말처럼 사연자분은 너무나도 지금 잘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급해하시지 말고 시간을 가지면서 네. 다른 가족들과 정서도 나누고 함께하고 하다 보면은 지금은 되게 까만 먹물 같았던 마음이 점차 연해지는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슬픈 감정과 그리움을 이제 억누르고 싶어서 울지 않으려 애쓰지 마시고 눈물이 나올 때는 울고 또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공유도 해보고 이야기도 하면서 감정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방식대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마음도 점차 연하게 되고 좀 더 수월하게 할아버지를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마음에 네. 품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아픔이 추억이 될 때까지 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다들 의견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회피도 역시 당연히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 의견이지만 저는 사실은 회피까지는 이거는 어떤 거를 계속 미루는 거다 보니까 이게 완전한 극복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회피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김이나 작가사가님의 말을 좀 빌려서 얘기를 생각을 인용을 해보면 하자면 누군가랑 이제 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누군가의 시간은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는 현실을 살아가도 그 친구와 한 시간은 그 시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맞이했을 때는 충분히 슬퍼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그 시간을 맞이했을 때 그냥 충분히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슬퍼하고 할 만큼 하고 이게 너무 길지 않게 다시 현실의 시간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게 충분히 극복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게 슬픈 막 엄청 나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번에 절대 계속 아니죠. 얘기를 하다시피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난 뒤에 다시 현실로 복귀하고 그런 세상과의 교류가 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극복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또 현재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뭐 컨택트에서도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과거의 일이 과거의 감정을 현재에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도 또 다른 현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물론 할아버지님 곁에 안 계시고 계시지만 본인이 그런 좋은 추억들,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기억들이 또 다른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른 추억 아니면 또 다른 현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셨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투리구스님한테 충분히 좋은 조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영원한 이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만약에 영원한 이별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같이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번엔 말하자면은 저는 친할아버지에 대한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친할아버지에 대해 갖는 감정은 좀 복합적이에요. 왜냐면은 그분은 되게 전형적인 옛날 분이셨거든요. 전형적인 옛날 분이셔서 제가 위로 형이 있는데 네. 그 형이 장남이에요. 거기 집안에. 그래서 집안의 장남은 엄청 애지중지하시고 그 밑에 있는 몇 살 차이 안 나는 저는 굉장히 편애 네. 편애라고 말씀을 그렇죠. 편애를 좀 많이 하셨고 저도 옛날부터 되게 많이 혼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를 하고 어느 정도 그 장례식도 열고 이제 주기가 돌아오잖아요. 네. 주기가 돌아오고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가족들이 좀 눈치를 봐요. 네. 그러니까 너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잖아. 어떠냐 하시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 나도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되게 어렸을 때 제가 아마 유치원생이었을 거예요. 유치원생일 때 이제 할아버지 집 한 열흘 정도 어느 정도 지냈는데 맨날 혼나고 맨날 야단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어느 정도 체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저녁에 이제 잠을 자면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울면은 또 운다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소리 내서 울지도 못하고 네, 그냥 가족 사진이 거실에 있었는데 가족 사진 엄마 보면서 와 진짜 엄마 보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그랬던 감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물론 할아버지가 옛날 분이시고 되게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신 분이고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병원 신세도 하시고 하는 걸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옛날에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얘가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사연자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애틋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기억. 이 기억이 슬픈 게 아니라 무척 소중하고 아름답다. 이 기억을 그냥 나쁜 기억이다. 아니면 그냥 뭔가 울고 싶고 그러니까 괴로운 감정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들 때마다 이거 되게 소중한 감정이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진짜 좋은 사람이었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으시다면은 오히려 좋게 기억되는 것도 나쁜 기억을 좋게 만드는 것보다는 좋은 기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더 편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데 네, 맞아요. 우리 투리구슬님도 잘 극복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소요 말에 따라서. 네.
맞아요. 저도 이제 투리구슬님의 말처럼 극복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더 힘들다면 굳이 극복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원한 이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고 덜 슬퍼해야지 보다는 천천히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거란 믿음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10번 찾아오던 슬픈 감정과 기억이 5번 생각나고 뭐 한 번 생각나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와의 추억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추억을 좀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 2일이죠. 저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환자가 되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제가 누워있던 상황이 치사율이 48%였고 그래서 어떻게 좀 기적적으로 병이 보존돼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케이스가 되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물론 이게 모든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미안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게 나를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로 인해 힘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짐을 안겨주는 게 너무 싫었고 그거는 아마 죽음을 앞두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힘들겠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건. 어찌됐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짐을 안겨드리는 게 되니까 누구라도 극복하기는 힘든 감정이라는 걸 이해를 하지만 그거를 정말로 벗어날 수 없을 때 그것이 추억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아름다움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으로만 남아있을 때는 먼저 간 이들을 위해서 좀 더 그들을 위한 현실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최후의 방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먼저 떠나신 분들도 내가 힘들어하는 걸 원하진 않을 거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좀 더 도움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 맞죠? 네, 맞습니다. 설기 이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저도 처음 듣는. 지금 녹음 라이브로 거의 준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네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패널분들도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주었던 그런 기억들이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투리구슬님께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들고 나왔고요. 그래서 제 말이 도움이 되셨을진 모르겠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되셨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고려는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네, 할아버지 입장을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는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좋은 추억이 있었던 할아버지라면 내 손녀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를 그 정도로 원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설계님의 마음에 비슷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사연자분이 사연자분께서 근데 누군가의 기억을 또 떠올릴 때 가장 힘든 점이 못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점인데 그런 점을 너무 많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맞아요. 아까 설기가 말한 것처럼 할아버지는 충분히 그 손녀를 되게 예뻐하시고 가셨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투리구슬의 할아버지님도 저와 같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잘 들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리구슬님의 사연을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패널들도 영원한 이별을 짊어진다는 것의 무게를 느끼고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연자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물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노래 가사나 시, 명언 혹은 본인의 이야기 등을 전달해드리면 되는데요. 저희의 한마디가 투리구슬님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연님, 어떤 한마디를 선물해주실 건가요? 전 한마디도 있지만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네. 저는 고통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그거를 적을 때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글로 적거나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얘기는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글을 적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가장 힘든 일을 겪었던 때가 있다면은 그냥 군대에 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냥 군대에서의 상황도 있었지만 그 군대 외부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일들도 같이 겹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어떻게 내가 이겨냈나? 아니면 혹시 그때를 어떻게 버텼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전 군대에서 항상 제 감정에 대해서 그 힘든 감정에 대해서 글을 솔직하게 썼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말은 못하니까 그냥 다 자고 있는 밤에 그냥 혼자 종이로 해가지고 글 썼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어딘가에 풀어내고 싶다? 누군가에게 말을 해주고 싶다? 그런 토로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두서없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것들을 읽어보면은 뭔가 색다른 감정이 들더라고요. 와, 너 진짜 잘 버텼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제 네. 경험하고는 아마 사연자분도 그 이걸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또 이겨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할아버지를 잊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와 좋았던 기억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도 되고 나중에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그걸 꺼내 보면서 그대로 또 추억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하게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글로 승화시키는 게. 네. 오. 다음 쿠쿠님께서 한번 한마디를 선물해 네. 드릴까요? 저는 노래 가사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곡에 매일 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일을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일은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던 만큼 아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음이 가는 그대로 울고 그리워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인정하는 게 아직도 힘든 게 아니라 지금은 버텨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은 투리구슬님의 마음의 속도에 따라 흘러가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일 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폭풍이 바람으로 변할 때까지 살랑이는 바람으로 변할 때까지 함께 기다려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단지 조금 덜 아프게 바람이 지나가기를 저 쿠쿠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은 가사를 들고 와주셔서 도리구세님도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니로 한번 말해볼까요? 네. 저는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운동을 하다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든지 길을 가다가 문득 정말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난다든지 네, 저 역시도 글에 썼었고 그런데 눈물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 눈물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이 난다면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본인한테 솔직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표현을 한다면은 저는 투리구슬님께서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그리고 혹여나 오래 걸린다고 너무 또 자책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오래 걸린 만큼 소중한 기억이라는 거니까 그 점 인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랜만에 제 책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글을 쓰던 사람이었고 문창가를 준비했던 사람이니까 저도 글로 어떤 감정을 푸는 게 되게 익숙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죽음의 목전에 뒀을 때 썼던 시 구절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나는 너에게 구름을 안겨줬다. 그럼에도 너가 빛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날 기다렸던 가족
친구들한테 비록 저는 짐을 안기게 되었지만 그 짐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구절이었어요. 지금 그 사람과 아마 함께한 시간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버릴 필요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 시간 속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복이라는 단어를 갈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나 우리 굳이 극복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 할아버지 분과의 시간을 버리지 말고 다만 현실을 좀 더 오래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현실을 살다가 또 다시 생각나면 와서 울기도 하고 또 한탄도 해보고 왜 그렇게 갔냐 한탄도 해보고 그러다가 그랬을 때 아마 투리구스님을 흐뭇하게 보고 있던 할아버지께서도 투리구스님께 들리지 않는 위로를 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설기도 그 위로가 온전히 닿을 때까지 열심히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멋있다. 지금 조금 확실히 힘든 주제다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가볍게 풀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다들 너무 좋은 말들을 준비를 해주셔서 두리구스님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하세요. 네, 진짜 두리구슬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저희 화이팅. 잘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그죠? 지금도 잘합니다. 네. 네,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그 시간에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잘 하시면 언젠가는 정말 마음이 편해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저희가 보내는 작은 위로들이 투리구스님께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을 극복하는 데 있어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것만큼 좋은 시작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리구스님은 지금 너무나 용기 있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계신 거 아닐까요? 그 과정 중에 힘이 들거나 지칠 때 언제든 당금이들에게 기대주세요. 저희 모두가 투리구스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디바 다크맛 녹음을 마무리 지어볼까 해요. 다들 오늘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마디 정도만 한번 남겨봐 주실까요? 딱 한마디는 좀 그럴 것 같고 두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힘들었다로 한마디, 그 다음에 화이팅 하세요. 네, 우리 모두 화이팅. 이렇게 두 마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어두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꼭 받아들였어야 될 주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맞아요. 이 주제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네. 다들 마음 좀 깊게 좀 다가왔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 모두 투리구스님 그리고 모든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을 응원하는 마음은 다 똑같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크 맛이 또 이런 진지한 맛도 있어야 음, 원래 성격에 원래 치즈에 맞는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저만 그랬나요? 초반에 혼자 울컥해가지고 네. 진짜. 아니 초반에 울컥하셔서 그때 다 멈칫멈칫하면서 속으로 울컥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말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잠깐 좀 소란이 있을 뻔했다. 네. 저도 한 3번 정도 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큼 저희가 진심으로 사연자님의 사연에 임한 거죠. 네. 네, 혹시나 저희 고디바 다크맛을 듣고 있던 다른 분들도 어떠한 좀 심각하게 고민이 있다면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항상 준비돼 있죠. 네.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주변에 가까운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고민을 털어놓기 힘들 때 언제든 고디바 다크맛으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도 아직 서툰 것이 많은 청춘들일 뿐이지만 진심을 다해 여러분의 고민에 공감하며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 다크맛이었습니다. 우리는 슬픔, 그리움, 우울과 같이 행복과는 반대편에 있는 감정들을 달가워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감정들을 담아두고만 있기보다 드러내고 덜어내면서 새로운 감정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극복하는 과정이 힘들다면, 그것이 지금 이 순간보다 더 힘들 것 같다면 극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 감정들을 지우려고 힘들어하지 말아요. 나에게 주어진 감정들을 하나하나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대본의 쿠쿠, DJ의 설기, 패널의 니로 소요. 쿠쿠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건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